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던 2015년 5월 2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수많은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5 드림 콘서트입니다. 와, 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이 열정 가득한 현장 속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멀끔한 청년들에게 아기라고 부르는 연상의 여인들. 그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한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준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팬덤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이준기 팬덤의 굉장히 많은 그 대다수가 나이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이준기를 상대로 한 다양한 이제 팬덤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누나 팬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중문화에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돌 팬덤 내에서의 누나팬 역사는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먼저 팬덤의 시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팬덤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는 조용필의 오빠 부대였습니다. 이어진 서태지의 팬들이 팬덤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고 그것을 일궈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획형 아이돌의 형태를 처음으로 선보인 H.O.T가 현재와 가장 흡사한 팬덤 문화를 형성하며 1세대의 아이돌로서 아이돌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사실 H.O.T의 데뷔가 없었다면 아이돌 팬덤에서 누나팬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첫 아이돌 그룹이 H.O.T라고 봤을 때, 그 H.O.T의 팬들이었던 이제 팬들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20대 이상이 되면서 아마 누나팬으로 계속해서 아이돌 팬으로 이제 팬덤 활동을 하면서 누나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불과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팬덤 문화 연구에 있어서 그들의 존재는 그저 짐작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누나팬들이 본격적으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그룹 동방신기의 데뷔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팬들이 자기들이 아이돌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앞에 내걸고 팬 실천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 이카동이라는 동방신기의 팬 카페가 있었어요. 이게 20대 카시오페아 동방신기라는 카페였는데요. 여기가 2004년 5월에 이제 카페를 개설했고, 최초로 20대 이상만 이 카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도 걸었었고, 자기 자신의 호칭을 이모 팬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를 이모라고 부르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나들을 설레게 할 미소년 그룹 샤이니! 이러한 성인 팬덤의 활동을 인지한 SM 엔터테인먼트는 본격적으로 누나가 타겟인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그룹 샤이니는 데뷔부터 누난 너무 예뻐를 외치며 노골적인 누나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샤이니의 데뷔 이후로 한국 팬덤 문화에서는 누나팬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샤이니의 콘서트가 열린 서울의 한 공연장. 먼저 도착한 팬들을 살펴볼까요? 소녀 팬들이 지하철을 타고 올림픽공원에 도착했네요. 이번엔 주차장이 보입니다. 한 팬이 자동차에서 막 내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기획사에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를 사러 온 팬을 만나볼까요? 뭐 사셨어요? 야광봉, 휴먼 야광봉이랑 키링 열쇠고리 샀어요. 이거는 종이 가방 샀고요. 네. 키랑 가방봉이랑 이거는 야광봉이고 얼마 정도 드셨어요? 36만 원. 조용하던 공원에 갑작스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향해 뛰는 걸까요? 소녀들이 바쁘게 움직인 이유는 바로 팬들이 직접 제작하여 나눠주는 무료 굿즈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굿즈를 받은 소녀의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나눔 중인 팬들은 이 물품을 전부 사비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한 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살. 페나커. 굿즈는 다 사비로 준비하신 거예요? 네. 티켓팅이 좀 잘 됐거든요. 그 기쁜 마음에 그냥 사비를 들여서 나눌까 하고. 이처럼 팬덤 안에서 눈앞에는 소녀 팬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이 새로운 현상, 눈앞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창한 봄날, 우리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성인 여성들이 아이돌에 열광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적인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주변에 이제 없다 보니까 자기만 대리만 혹시라도 못 만나는 분명히 그 외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현실에 대한 뭐 도피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열광하는 게 아닐까요? 연애를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이 남자면 남자의 자기 이상하는 그런 게 가장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나 팬들이 진짜 아이돌을 응원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샤이니 콘서트장에서 즉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는 샤이니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 설문은 샤이니의 멤버 태민을 기준으로
소녀팬과 누나팬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당연하지 이건. 야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 나이에. 키우고 싶다. 결혼하고 때 이런 건 안 되지. 연애하고 때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먼저 설문에 참여해준 팬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멋있다, 귀엽다, 연애하고 싶다요. 그냥 퍼포먼스를 보면 멋있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귀엽고,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연애하고 싶어요. 닮고 싶다랑 예쁘다랑 귀엽다요. 특히 태민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실력이 이렇게 막 좋지만은 않은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인정할 정도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모습이 조금 아이돌답지 않게 존경스럽다고 느꼈고요. 아, 이런 시각으로 자신의 아이돌 가수를 바라보고 있네요. 자, 이제 더 많은 팬들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0가지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플라토닉적 사랑에 속하는 귀엽다, 예뻐하다. 연애 감정에 해당하는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성적인 매력에 해당하는 섹시하다, 멋있다. 친근감에 가까운 친근하다, 가족 같다. 능동적인 감정인 키우고 싶다. 우상화에 해당하는 닮고 싶다. 이 정의를 토대로 결과를 해석해 볼까요? 먼저 소녀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단어는 멋있다, 귀엽다, 섹시하다 순서였습니다. 대부분 이성적인 애정에 해당하는 단어군요. 그렇다면 누나팬은 어땠을까요? 귀엽다, 예뻐하다, 키우고 싶다 순서였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일반 시민들의 예상과 달리 이성적인 매력보다는 능동적 감정과 플라토닉적 사랑이 우세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를 많이 보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애하고 싶다와 결혼하고 싶다에서는 소녀팬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친근하다, 키우고 싶다에서는 누나팬이 2배에서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네요.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 10대들의 경우 연애 감정이 주로 나타난 반면 누나팬의 경우에는 친근감과 능동적 감정 등 다양한 형태의 애정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아이돌에 열광하는 10대 팬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나이대에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 그거는 문화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적어도 자기들의 어떤 개척하는 길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또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은 그런 자기들의 우상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열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취향이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뭔가 이제 10대 때는 좀 그렇게 완전 빠순이처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나오면 내 좋아하는 가수 나왔네 이 정도. 소녀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그 나이대에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답변이네요. 누나팬에 대한 인식도 궁금한데요. 그럼 20대들이 아이돌 좋아하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20대 정도 되면 이제 좀 사회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20대들이 좋아하는 거는 보기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다 뭔가 10대 수준에 맞는 행동을 갖고 그런데 그런 아이돌을 좋아하는 걸 보면 뭔가 30대는 조금은 나이에 맞지 않은 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공하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같은 CD를 뭐 50장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 이상의 과소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너무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결국 공안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그 팬들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10대나 20대들이나 그렇게 많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적당히 좋아했으면 좋겠지. 그런 거지. 그 선 정도. 성인이면 더 안 좋게 보여. 네. 좋아할 수는 있는데 꼭 아이돌 말고 다른 취미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막 아이돌 막 공연 보고 막 울고 이런 거 보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기 아니더라도 좀 사회적으로 활동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보이죠.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철이 안 들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철이 없다, 어려 보인다 등 소녀 팬에 비해 그다지 좋지 않은 시선이 엿보이네요. 이번에는 누나 팬들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대 누나 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정규 앨범이 나올 때마다 20장 이상은 사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나오는 정규 앨범이나 싱글은 많이 사는 편이 아니고요. 저만 소장할 정도로 한두 장 정도 구입해요. 저는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직장의 정윤호 팬이라는 걸 모두 오픈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앨범 선물을 원하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국 앨범 발매되는 대로 선물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아빠나 남동생도 한국 정규 앨범을 선물하면 차에서 곧잘 들을 정도로 퀄리티도 훌륭하거든요. 조공은 제가 활동하는 사이트가 워낙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모든 활동에서 모금을 할 때마다 참여를 해요.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윤호 단독 굿즈는 그 소장용하고 또 차후에 나중에 해외에서 그 거주 중인 윤호 팬 지인들한테 선물할 것까지 고려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굿즈나 또 윤호 관련 지출을 이야기하자면 그 몇 년 동안 모 화장품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주변 사람들 선물이 다 그 화장품이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뭐 남동생, 친구들 전부 다 그 화장품, 그 회사 제품을 썼는데 물론 제 화장품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품 회사에서 VIP만 상대로 진행한다는 행사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대중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윤호가 한국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지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콘서트, 뮤지컬, 뭐 음반, 서포터, 사인회 그 정도? 그 퍼센트를 따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미혼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 수입에 대한 계획이 모두 제 의도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 활동을 많이 해주면 사용하는 금액이 많아질 텐데 우리 윤호가 초특급 한류 스타다 보니까 해외 활동 비율이 국내 활동보다 훨씬 많은 편이에요. 후하게 따져도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 공연은 꼭 가고요. 보통 한국 공연은 이틀 진행하는데 양일 다 무조건 갑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열리는 콘서트도 정말 가고 싶은데 사실 직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일본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2번 정도만 겨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뭐 여러 번 공연해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공연 문화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공연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죠. 근데 뭐 윤호가 솔로 앨범을 내고 윤호란 이름으로 일본에서 뭐 단독 콘서트를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누나 팬들은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여 팬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더 폭넓은 영향을 끼치는 누나 팬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녀는 바로 홈페이지 마스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팬사인회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이렇게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애가 그랬어요. 저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랬을 때도 있고 누나
무슨 홈페이지 마스터죠? 딱 이랬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그런 거였죠. 네, 그렇게 반응해 주니까 제 노력이 다 인정을 받은 기분이고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멤버들이 알아주는 거는 많이 적응이 됐으니까 오히려 요즘은 다른 팬분들이 저에게 기쁨을 줘요. 가끔 이렇게 막 팬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우연히 이렇게 핸드폰 봤는데 막 제 사진이 배경화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기분 진짜 좋아요. 진짜 뿌듯하고. 어, 제가 만든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제 아이돌한테 이제 입덕을 했다고 하는데 입덕을 했다는 사람도 봤거든요. 막 그걸 듣는데 진짜 와 무슨 막 일상에 뭔가 짜릿함? 이런 짜릿함은 막 다른 취미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스터로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보통 한 해에 4에서 50만 원? 그렇게 쓴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팬사를 한 활동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번도 하고 30번도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가려고 하면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엑소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네. 엑소가 그 행사에 나온다 치면은 최소 50이에요. 50. 표값만. 다 숙식비용 이거 다 빼고 표값만 50이에요. 보통 500. 500으로 사도 되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이니 팬덤이 대포 카메라 되게 유명한데 걔네 정도의 퀄리티를 이제 뽑으려면 1000만 원, 거의 전문 기다급 2천만 원도 그냥 가뿐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로는 이제 시간이 많아야 돼요. 돈 말고는. 왜냐면 아이돌들은 휴가가 없고 이게 따로 정해진 일하는 날짜가 없으니까요. 걔는 이제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그 스케줄 다 따라가려면 일상생활은 이제 못 한다고 보면 돼요. 저희끼리는 이런 말 하죠. 아, 돈 많은 백수 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능력껏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은 뭐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애들 보고 싶을 때는 애들 보고.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얘들은 이제 앨범 값이나 표값으로 고민이 많이 되겠죠. 부모님께 손도 벌리고. 왜냐면 제가 학생 때 그랬거든요. 돈 나올 공간이 어디 없는데 알바도 못하는데 그 나이 때는. 콘텐츠 생산 이외에 팬 문화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면 팬들 이제 대상으로 이벤트 막 뭐 나눠주고 뭐 사진 주고 달력 주고 뭐 이런 거 해서 저는 그런 활동도 이제 팬덤 자체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런 거에 이바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활동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거를 사회에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제가 가수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내가 가수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이게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해요. 이유가 이제 어떻든 간에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고 다른 분도 다를 수도 있겠는데 홈페이지 마스터들은 이제 기부를 진짜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제 뭐 홈페이지 마스터 기부를 한다 그럼 뭐 사람 뭐 그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겠죠.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막 국가적 차원에서 막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성금을 모아서 내고 작게는 뭐 주변에 장애우나 불우이웃 이런 것도 돕고 뭐 연탄 기부도 하고 막 심지어는 해외에 우물을 파주기도 해요.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누나 팬들은 새로운 팬덤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그녀들을 문화 프로슈머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렇다면 문화 프로슈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프로슈머란 프로듀서와 컨슈머,
합친 합성어로서 단순히 생산자, 소비자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생비자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문화 프로슈머란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대중과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 향유자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여성 팬들은 왜 미성년과 다른 자신들만의 팬 영역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걸까요? 10대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20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20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해내면서 10대들의 팬덤과 스스로를 구분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나 팬들은 아이돌 그룹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문화 프로슈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나 팬의 정서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 볼까요? 아주 잘한 사촌동생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견하고 좀 자랑스러워서 막 어디 사람 많은 광장 같은 데 가서 얘가 제 동생이에요 라고 소리 지른다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데 팔짱 끼고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신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되게 많고 데뷔한 지 한 8년? 그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쁨은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좋아하는 애들은 데뷔한 지 1년 조금 안 됐을 때부터 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저보다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첫 콘서트 할 때, 첫 팬미팅 할 때, 그리고 첫 1위 할 때, 이런 거를 같이 할 때, 와, 진짜 진심으로 눈물이 펑펑 나요. 매번 울어요. 저는 매번 울어요. 아이돌 그룹을 바라보는 누나 팬의 이런 남다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 아이돌 그룹이 보여주는 멋진 모습보다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 해왔던 노력,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우상을 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러한 가족애나 우정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나 팬은 바쁘게 사는 아이돌을 보며 자기 반성의 감정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윤호는 정말 바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무너무 바쁘다고 말할 정도로 바쁜데 그 바쁜 상황에서도 잠깐만 짬이 나거나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친구들이랑 산에 가고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윤호를 지켜보면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제 생활이 반성이 되죠.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하기 위해 거쳐왔던 과정과 그 안에서의 노력들을 주목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성공이 있다는 것을 성인 여성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하며 그의 자신의 현재를 동일시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노력하면 멋지게 빛날 수 있구나,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며 그 안에서 자기 발전의 거울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20대 이상의 성인 팬들은 자신보다 어린 친구들의 노력, 그 안에서의 발전, 그리고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팬덤 문화를 이끌며 경제력으로 아이돌을 뒷받침하여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누나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두운 고정관념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가면을 벗어던지며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누나 팬들. 그녀들이 새로이 닦아낼 문화의 초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그 위로 쌓아갈 이야기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20대 이상 팬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팬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고 20대 팬덤 연구는 사실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얼마나 문화산업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중점이 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팬덤의 문화가 변화하였고 20대 팬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팬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팬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아니라 인류학적, 사회학적 또는 여성학적으로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이러한 팬덤 문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의 문화산업을 그야말로 가장 최전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녀들을 향한 빠순이, 철없는 어른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문화현상의 선구자로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한 번 이루기 위한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 걸맞은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떠나 당신에게 묻습니다. 자, 당신은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성격이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낯가리는 것도 많이 나아졌고 활발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팬 활동을 하면서 좋게 얻는 것도 엄마가 알아줬으면, 부모님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내 삶 자체에 그냥 동기부여가 되고, 즐거움도 즐거움인데 그냥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될 때도 그래 내가 오늘 가서 돈을 벌면 나중에 좀 더 윤택한 득지를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엄마 저 진짜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저 일상생활 불가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생각하면서 하고. 그래서 다 제 또래들인데 그렇게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또래들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꿈을 이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좀 반성도 되고 되게 직장 집 이렇게 반복을 할 텐데 되게 지루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녔으면은. 그리고 이제 보러 다니면서 뭐 팬사인회나 뭐 이런 것도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수들이랑 말을 하면서 이제 저도 뭐라도 해야겠다. 얘네에 발맞춰가는 팬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사고 싶은 거 자, 배꼽 인사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같이 해볼까요? 카메라 여기 찍으면 안 돼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행자. 애기. 저기요, 저희 한정. 네. 쿠키 영상이 굉장히 공들이고 있어. 하나, 둘, 셋.